폭력으로 인한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은 대부분 그로 인한 커다란 공포에 휩싸인 채 평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죽음을 앞둔 사람보다 죽음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공포를 더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사람이 이후에 그와 유사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 심리적 반응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흔히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불쑥불쑥 당시에 받았던 충격이 떠오르며 고통을 억제할 수 없으니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삽니다. 1980년 5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폭도라는 누명을 쓰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5.18을 계속해서 불순분자의 조종을 받은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이야기했고, 국가 권력은 5.18 참여자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사소한 일에도 연행 또는 격리 조치하며 일상적인 사회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5.18 참여자들은 다른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침묵하였고, 본인과 가족이 5.18 관련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면서 대인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5월만 되면 항쟁 당시 있었던 피해와 심리적 충격, 이후에도 계속된 감시와 그로 인한 고립과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불안하고 답답해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5.18 참여자와 유가족들은 함께 용기 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 대다수는 5.18 이전에는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보낼 수는 없었기에 마음 굳게 먹고 본인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들과 진한 유대감을 나누며 명예회복에 나섰습니다. 이후 갖은 고난과 압박 속에서도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으며 보상과 기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5.18처럼 트라우마가 심한 사건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가 완벽하게 취해지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심리적 상처는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5.18 유공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55.8%가 트라우마 증상을 보이고 있고, 2007년 조사에서는 5.18과 연관된 사망자 중 10.4%가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 평균 자살률인 0.02%의 500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또한 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2012년 10월 광주의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기관입니다. 이곳을 찾는 분들은 우리 사회를 위해 공헌을 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5.18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며 치유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제2의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혐오 발언과 가짜뉴스들이 사라질 날은 언제일까요? 5.18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5.18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반인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5.18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겪지 않을 것입니다.